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대한전선그룹을 알고 계신지요? 아마 일반 국민들에겐 조금 생소한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그룹은 대한재벌로 불리며 한때 재계랭킹 4위까지 올랐던 재벌그룹이었습니다. 재계에선 또 최고의 알짜 기업으로 정평이나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2013년 3세 경영인인 설윤식 부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설씨 집안에서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가 최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건설기업인 호반그룹이 인수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53년 동안 흑자 경영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했었던 대한전선이 왜 갑작스럽게 몰락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업에서 몰락에 이르기까지 기구했었던 대한전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경동 창업회장은 1903년 평안부도 철산군에서 태어납니다. 여느 창업회장처럼 유년 생활은 불우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친오빠가 있는 함경도 청진으로 이사해 거기서 보통학교를 졸업하는 등 생활하게 됩니다. 어머니 극성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 상고를 다니다 중퇴하고 고향에 들어와 운수업에 취업해 사업의 기초를 익힙니다. 여기서 자신을 얻은 그는 운수업과 수산업 등을 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월남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터를 잡고 시작한 사업이 성냥공장이었습니다. 1946년 적산기업인 수원이 성냥공장을 불러받아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성냥은 생필품 중에 생필품이었습니다. 사업은 한국전쟁으로 문을 닫기 4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성냥통에 사슴 두 마리가 그려진 라벨이 쌍록표 덕용 성냥이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설 회장은 주요 원료인 적인을 마카오에서 공수해 오는가 하면 금융조합 연합회를 통해 전국의 성냥을 유통하는 등 기존의 사업가들이 생각지 못했던 타고난 사업 수완을 보여 돈방석에 앉습니다. 성냥 공장의 양이 차지 않았던 설 회장은 국가기관산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1955년 적산기업이었던 조선전선을 인수해 대한전선으로 개명하고 전선 생산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전선은 이 해를 그룹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설 회장은 전쟁 후 복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전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해 이 분야에 투자한 것입니다. 설 회장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전선사업 역시 장사가 잘 됐습니다. 1950년대 말에는 국내 재계 랭킹 4위까지 오르는 등 재벌 반열에 오릅니다. 전선사업뿐 아니라 당시 최고의 인기 품목이었던 제당사업, 방직사업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때 태어난 회사가 대한제당과 대한방직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대한전선에 시련이 닥친 것은 4.19 혁명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권이 그를 부정불법 축제자로 이름을 올리면서였습니다. 설 회장은 당시 돈 47억 환희 환수금을 내면서 위기를 돌파합니다. 이때 설 회장은 가족들에게 2가지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합니다. 절대로 정치에 참여하지 말 것과 부동산 등 직접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이 2가지 철학은 적어도 창업회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지켜집니다. 다시 기회가 온 것은 5.16 이후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기관 산업에 대규모 투자와 권유가 있었고 이때 설 회장은 기관산업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더욱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진출합니다. 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1983년 대우그룹에 팔려 대우전자가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있을 무렵인 1960년대 말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납니다. 설 회장은 부인을 2명 두고 있었는데 본처 소생이 장남이 아버지와 송사를 벌인 것입니다. 결국 설 회장은 장남인 설원식 회장에게 대한방직을 떼어주고 분가시킵니다. 모기업이나 다름없는 대한전선은 둘째 부인 소생인 설원양 회장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쥐게 됩니다.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온 설원양 회장은
일찍부터 부친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대한전선에 입사해 말단부터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고 1974년 부친이 타계하자 후계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주력회사인 대한전선이 케이블을 국산화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했으며 스테인리스 강과 알루미늄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전선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서론양 회장이 이끌 때는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알짜 기업 하면 대한전선을 떠올릴 정도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잘 나가던 대한전선 그룹에 먹구름이 낀 것은 서 회장이 2004년 3월 갑자기 급사하고 난 뒤였습니다. 수영을 하다 뇌출혈로 62세 나이로 갑자기 별세하고 만 것입니다. 서 회장에겐 자식이 2명 있었는데 당시 장남은 연세대 4학년에 재학 중일 때였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다가 부친이 급사하자 유학을 포기하고 대한전선 경영에 들어옵니다. 전업주부로 있던 그의 부인인 양귀의 여사 역시 경영대회에 합류합니다. 양 여사는 그 유명한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의 여동생으로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양 여사는 30여 년간 가정주부로만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그룹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요전하고 현정은 회장이 그룹을 이끈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양 여사가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대한전선은 워낙 단단한 회사라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한 이가 전문 경영인인 임종욱 부회장입니다. 설린상고와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 회계 전문 경영인입니다. 서론양 회장이 비서실장 출신으로 한때 M&A 귀재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대한전선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금이 어려운 곳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그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리는 전략도 구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수한 회사가 갑자기 불어나면서 그룹 부채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2005년 15개였던 계열사가 2010년에는 25개 계열사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9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대한전선에 치명타를 안겨줍니다. 건설회사를 인수하거나 건설회사에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영조주택이라는 회사에 현금 4천억 원이 물려 있었고 명지학원 계열이 명지건설을 인수해 개명한 TEC건설은 돈 먹는 하마처럼 그룹이 자금 사정에 주름을 안겨주었습니다. 2009년 9월 말 대한전선이 총부채는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006년 말 6,300억 원에 불과했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이중 단기 차입금이 1조 6천억 원을 넘어 차입금 상환을 위해 다시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도래한 것입니다. 한때 수조 원 현금을 갖고 있다고 소문난 알부자 회사가 몇 년 만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놓고 주변에선 서론양 회장 타계 후 사실상 경영을 총괄했던 임종욱 부회장이 잘못된 판단에 기여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임종욱 부회장은 한국이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으로 도하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는 등 잘나가는 CEO로 비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영 전권을 맡아 진행한 속옷 전문 회사인 쌍방을 무조 리조트를 인수한 것이나 건설업 진출 등은 패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수한 건설 회사들이 PF에 물려있는 자금이 엄청나 나중엔 그룹이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창업회장이 부동산이나 주력기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어긴 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임 부회장은 나중에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당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금액이 146억 원에 불과해 자신이 이 속을 위해 그룹을 구렁텅이로 몰아갔다는 해석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가 빚 감당이 어려워지자 3세 경영인인 설윤섭 부회장은 2013년 10월 경영권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부친 사망 이후 회사를 물려받은 지
정확히 9년 만에 대한전선은 설씨 가문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사 창립 58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선 제조업을 시작해 1970년대에는 재계서열 10위 안에 들었으며 1998년 IMF 관리 체제 하에선 다른 기업들이 돈을 빌려달라며 구걸까지 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갑작스런 그룹 총수 별세 9년 만에 몰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대한전선은 최근 몇 년 동안 무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호반그룹에 넘어갔습니다. 호반그룹 역시 재벌 발전에 올라선 회사입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업 자손인 설윤석 씨 집안은 한국광통신을 경영하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대한전선이 옛 영화를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제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그룹이 흥망성쇠를 보면서 그룹 총수 공백이 얼마나 큰 것인가와 전문 경영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